네, 맛있는 테마 이재호 차장 메리츠 종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맛있는 테마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종목주 이제 파이어링크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파이오링크 보안 테마 쪽으로 생각하시는 많이들 생각하시는 기업입니다. 바로 또 최근에 맛있는 테마에서도 이 보안 쪽, 그 아이핀 해킹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융통신망을 강화하게 된다면, 고도화하게 된다면 텍셀레트컴이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파이오링크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어쨌든 관련 보안주라든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관련주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얼마 전에 또 NHN 그룹에서 이제 파이어링크를 인수를 했죠. 그로 인해서 전자결제 쪽에 대한 보안 중요성, 이런 부분들도, 동서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확산이라든가 트래픽 폭증, 이로 인한 네트워크 용량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 관련 업체들,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경은 일단 그렇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법안 또 최근에 통과가 됐었죠. 파이오링크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시장을 또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지 기술력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또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지 파이오링크에 대해서 자세히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국회 통과를 했죠.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반등을 만들어갔는데 파이어링크에 몇 가지 품목을 생산하는데 SDN이라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주도한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을 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쪽인데 그동안에는 어떤 제조사가 이제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일단은 이제는 사용자가 주도한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용자 중심의 어떤 환경이라 이제 본다라고 하면 SDN을 비롯한 파이어링크 제품의 어떤 판매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4천억 대 시장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17년까지 이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한 45% 거의 50% 가까운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NH 엔터테인먼트의 인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의 전략적 사업 전개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처가 좀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은 향후의 실적 올해 이후에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NHN 엔터가 파이오링크를 인수했던 배경 속내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자회사로 있는 게 낫겠다, 이런 기업이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일까요? 네, NH 엔터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또 이제 전자결제 시장 쪽에 어떤 게임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파이어링크도 좀 인수한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이 2017년까지 연평균 45%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성장세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에는 실적이 약간 부진했습니다만은 뭐 작년도 4분기 때는 실적이 확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또한 뭐 기저효과까지 가세를 한다라면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여기 이제 NH엔터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처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는 뭐 성장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속화되는 성장성이 한 수치로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인지, 뭐 10%, 또 뭐 적지 않은 성장률이지만 뭐 정말 놀랄만한 성장률인지 네. 궁금하네요. 네, 올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뭐 작년도에 이제 실제 많이 줄었으니까 작년도에 한 18억인가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한 뭐 60% 가까이 뭐 줄어버렸는데 올해는 한 그 70억 이상 80억 정도, 이 정도로 영업 신장이 좀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뭐 몇 퍼센트가 아니라 이제 몇 배수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작년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네. 한 뭐 4배 정도 성장에 뭐 와. 기대되는 네,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이에 따른 기저효과 기대되고요. 4분기에 일단 또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 기대감,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좀 상당히 좋은 심리나 배경들, 업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기업은 분명하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볼게요. 사업 부문들 살펴보니까 뭐 네트워크 부하 분산기, 웹 방화벽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좀 가깝게 이해는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ADC 네트워크 부하 분산기라는 뭐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구축 효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SN과 더불어서 ADC가 이제 가장 큰 뭐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이다. 그런 게 볼 수가 있겠고, 웹방화벽은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가 웹 기반 서비스 이런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트래픽 증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웹 그 상태에서 이제 보안 쪽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웹방화벽 쪽에서의 어떤 매출,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이 지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안 스위치, L2 보안 스위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도 2분기, 3분기까지는 10%대 이제 매출 비중이었는데 작년도는 20%대 중반 정도까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ADC가 뭐 가장 좀 크고 웹방화벽이라든가 ADC 쪽이 매출이 가장 크고 L2 보안 스위치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안 쪽에 어떤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런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보안에 대한 어떤 중대성이 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로도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NHN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라는 측면은 장점이고 또 안정적인 부분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맛있는 테마 출연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진짜 강력한 스토리를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엊그제 보안 관련해서 금융보안 관련해서도 텍셀레트컴 실질적인 수혜를 알아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네트워크 부하 분산기는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될 수 있겠고 웹 방화벽은 보안 관련한 그 매출 부문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또 인수합병에 대한 효과도 기대되면서 아주 안정적이고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링크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현재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좀 고점 기록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횡보 수렴하고 있는데 현재 15,850원 강보합권에 거래됩니다. 가격적인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과 보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C라든가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이 작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실적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뭐 실적 변동 크지 않게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뭐 작년도 4분기에서부터 이제 보안 스위치라든가 이쪽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터 계열사 편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 또한 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연초 한번 급등을 했죠. 그로 인해서 지금 한 2달 정도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60일 평선 근접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저점은 큰 시세는 안 나도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주가는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서 일단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정이 좀 더 들어와가지고 이제 15,000대 중반 정도 내려오면 15,500원 정도 매수가 한번 잡아보면 되지 않겠나 보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 정도 목표 수익률을 보시는 건데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정도에서는 꼭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겠죠. 주가라는 것이 또 추천한다 해서 반드시 올라간다는 법도 없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그 딱 목표가에서 딱 뭐 그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법은 없겠죠. 2만 원 선에서 이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아마 2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급하게 상승한다라면 거기선 당연히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끊어주고 챙겨준 다음에 차후에 또 다시 재매입하면서 또 스토리를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한 다음에 목표가 상향이라든가 혹은 목표 하향이라든가 결정할 일이지 지금은 현재 가격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가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스토리 들어봤네요. NHN 엔터 쪽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파이오링크, 숨겨져 있는 테마는 클라우딩 컴퓨터, 보안, 그리고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 고성장성이었습니다.